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정을 보시면서 자격증을 꼭 준비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어떤 정보들, 3D 프린터에 관련된 것, 출력에 관련된 것들만 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선 진행을 할 때는 자격증에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셔도 좋고,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3D 프린터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기능사 시험은 우선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졸 이상이라든지 관련 전공 4년대졸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능사는 그런 자격 조건이 없어서 누구나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능사 외에 산업기사는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출력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회로 부분, 전자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부하시기엔 조금 더 까다로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기능사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문명이나 관련 부처 시행기간 이런 건 보시면 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Q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시험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2018년에도 필기시험만 있었고 실기시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필기시험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2019년에 필기시험 한 번, 실기시험 한 번이 있었고요. 20년, 21년, 2년 동안에는 1년에 2번 있었어요. 보통 기능사 시험이 1년에 4번 있거든요. 4번 있는데 그 중에 2번만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번 시험이 가능했는데 올해 드디어 1년에 4번 모든 회차에 시험이 다 진행되게 됐어요. 자격증이 아직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건 여러분 뭔가 도전하시기에 좀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조금 쉬었다가 회차가 늘어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올해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일정은 이제 1회차 시험이 접수 기간이 지금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 여러분 지나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즘은 빈자리 접수라고 해서 요 시험 기간에 다시 취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 빈자리 접수 기간이 있는데, 빈자리 접수 기간은 저희가 지금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요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예요 이러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는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날짜가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건, 요즘 기능사 시험은 CBT입니다. CBT. 운전면허 시험 치실 때 여러분 컴퓨터 앞에 가서 이렇게 버튼 누르고 몇 번인지 찍고 점수 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종이로 연필 들고 가서 안 하고요. 기능사 시험 필기는 다 컴퓨터로 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기 시험이 3월 25일에서부터 4월 13일까지 있네요. 여러분 이것도 날짜가 하루에 있지 않잖아요.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3D 프린터라는 실기 시험은 인당 한 대 3D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일이나 날짜별로 날이 좀 흩어져 있고요. 그 날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긴 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먼저 치는 사람들이 불리하고 뒤에 치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날짜마다 문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건 접수하실 때 이 날 중에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접수하실 때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 시험이 실시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미리 큐넷 공지사항에서 실기 접수하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그 엑셀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작업형 시험에 관련된 버전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시험 치는지 이런 정보가 떠요. 그 정보를 보시고 내가 준비한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인벤터인데 인벤터로 시험을 치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와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확인도 미리 하면서 시험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필기 시험을 60점 이상 합격하셔야 실기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인데 60문항이에요. 60분이 주어지고요. 이 중에서 36문제를 맞추면 합격이에요. 60문제 중에 36문제를 맞추면 합격. 제일 기쁜 합격이 36개 맞아서 합격하는 거. 제일 아까운 게 35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6개를 맞춰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36개 딱 맞추면 아슬아슬하니까 40개 이상, 어떤 문제를 쳐도 40개 이상이 나오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에 대한 과목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시험의 장점이 아직은 좀 쉬워요 라는 거라면 단점이 정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들도 물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떠다니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고 하셔도 되는데 양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사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관련된 형태를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문제 하나를 다 짚어 나갈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실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실기 시험에 대한 걸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 60점이 기준이고요. 총 3시간이에요. 작업형으로 총 3시간인데 이 3시간이 다시 1시간과 2시간으로 나눠집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수료는 이렇게 되네요. 실기시험의 시간이 제가 총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3시간이 1시간과 2시간으로 나눠집니다. 총 3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은 컴퓨터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작업을 여러분이 출력할 물체를 모델링 하고요. 슬라이싱에 집어넣어서 배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파일로 변환하고 하는 데까지 파일 4개를 만들고 USB에 담는 데까지가 1시간이에요. 1시간을 넘어버리면 불합격 되겠죠.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형태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소를 이동합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두 번째 시험으로 가요. 여기서부터 다시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은 실습실로 이동을 해요. 실습실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은 제외고요. 실습실에 가서 다시 시간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팅 세팅, 그리고 직접 프린팅,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후처리까지 해서 모든 형태가 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통 세팅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안 돼요. 20분 아닌데 5분,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3D 프린팅 시간이 1시간 20분을 초과해도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 안에 들어가도록 미리 여러분이 이전 파일에서 세팅을 할 때 시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후처리까지 해서 전체 시간이 2시간 안에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후처리는 막 색칠을 하고 이렇게 과하진 않아요. 서포트를 떼고 거스러미를 떼고 면을 조금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은 3D 프린팅 출력물하고
그 다음 USB하고 두 개를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고 확인을 받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험실 장소에 가서 1시간이 넘어버렸다 이래도 불합격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30분 만에 끝냈어요. 30분 만에 끝내기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끝냈어요. 그럼 바로 이동해서 나는 작업, 3D 프린팅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도 다 해서 또 1시간 반에 끝냈어요. 그럼 2시간 안에 끝내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체 시간 안에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링하는 이 시간 1시간도 생각보다 빠듯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 없이 하나하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형을 할 때 후처리를 위해서 이런 롱노즈, 니퍼, 칼,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 줄이라든지 뾰족한 이런 도구들을 좀 가지고 가셔서 서포트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전 등급이 좀 위험한 등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주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뉴스에도 많이 이전에 났었죠. 뭐 3D 프린팅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막 암에 걸리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요즘은 이게 좀 강화됐어요. 안전이 좀 더 강화돼서 이렇게 등급을 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필라멘트 재료가 ABS를 사용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필라멘트 자체도 공업용이 아니라 이 PLA라고 하는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PLA라고 하는 안전한 형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3D 프린터의 합격률이나 이런 걸 한번 볼게요. 2018년 처음 시작했는데 필기시험이 합격률이 그죠? 인원도 많진 않아요. 그죠? 합격률이 78.6%고 실기시험은 없죠. 그죠? 실기시험은 없고요. 그 다음 2019년에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합격률이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56.4% 정도로 반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2020년 하면 필기는 조금 더 상승하긴 했는데 실기시험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한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합격률이 또 이렇게 필기시험은 조금 낮아졌고요. 실기 합격률은 또 높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3D 프린터의 필기시험은 초반엔 좀 쉬워요. 근데 지금 갈수록 어떻냐면 필기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실기시험은 처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실기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뭐 우왕좌왕 많이 합니다. 시험 치는 분들도 정확한 기준이나 요령을 익히기 힘들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왕좌왕 하면서 좀 정신없이 그래요. 근데 그런 형태들이 이제 조금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도 많이 익히시고 해서 합격률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실기시험이 사실 다른 기능사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시험이라 이왕에 나는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 같으면 저는 시간이 더 지나는 것보다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로 및 전망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큐넷에서 받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출제 기준입니다. 큐넷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기준 필기라고 하는 부분은 필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필기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이게 또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에 관련된 형태도 뒤에 출제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창하게 글로 많이 적혀져 있지만 결국 3D 프린터에 세팅을 하고 출력을 하고 후처리해서 제출하면 돼요. 이번에는 실기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실기 시험 문제도 큐넷에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다운 받은 형태를 제가 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둘게요. 거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1과목이 1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델링하고
조립하고 슬라이싱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 형태를 다 배우지 않아서 이게 조금 용어도 낯설고 이상해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어떤 척도로 하고 모델링 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작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결국 만들어야 되는 파일이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찾다가 보면 어떤 곳은 8가지를 만들려고 하던데요, 이런 자료도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전 자료예요. 이전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전 자료는 이렇게 파일을 8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너무 반복되는 형태가 있고 복잡해서 그런지 작년부터 이렇게 4개 파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파일을 USB에다 담아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개 문제도 제일 처음에는 15개 문제만 있었어요. 실기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아예 제공한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제공한다라는 시험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내가 미리 문제를 알고 가니까. 올해는 공개 문제가 지금 24개로 늘어났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땐 15개였어요. 15개 문제 중에 다 외워서 가면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24개니까 외워야 될 게, 공부하셔야 될 게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지금 이게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나온 문제는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치수들이 다 빠져 있어요. 치수들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서 그럼 이 치수 없는데 자로 재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이제 치수가 공개가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험지는 또 이렇게 치수가 다 주어졌었어요. 치수가 다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보시고요. 추가로 나타난 문제들이 있어요. 추가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사이즈를 재서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치수 있는 형태로 저랑 같이 연습하고, 그 뒤에 이제 치수를 직접 재거나 또 어떤 이런 A, B라고 해서 끼워지는 조립 관계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개 문제에서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다가 이제 공개 문제 개수도 늘어나고요. 이제 치수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은 더 번거롭게 되겠지만 제공하는 소스를 조금 더 줄이겠다라는 형태로 변경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개 문제가 24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 하나씩, 1번 문제를 가지고 같이 모델링하고 조립하고 슬라이싱에 집어넣고요. 그걸 이제 출력해서 결과물을 같이 확인하는 데까지 하나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벤터로 해라, 솔리드웍스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우선 인벤터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인벤터가 아닌 나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하시는 분은 그 모양까지만 만드시고요. 거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집어넣는 그 부분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만든 걸 출력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개 문제가 아닌 본인의 모델링한 작품을 하나 배치를 하고 슬라이싱에 집어넣고 출력을 하는 형태를 또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서에 집어넣고 서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만 활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 시간에는 3D 프린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프린트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 기본적인 3D 프린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필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먼저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필요한 필기에 관련된 것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